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K8 2.5입니다. K8은 K7의 후속으로 나온 기아의 새 준대형 세단이고요. 기아 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기아의 앞바퀴 굴린 베이스의 세단으로는 처음으로 AWD도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AWD는 3.5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엔진 라인업은 2.5와 3.5 가솔린, 3.5 LPI, 하이브리드 4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이 중 2.5는 기존의 K7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K8은 애프터 블로우 기능도 추가가 되는데 이거는 하이브리드에는 빠졌죠. 2.5 가솔린의 트림은 노블레스 라이트와 노블레스 시그니처 3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주요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입니다. 가격은 4,585만원이고요. K8은 K7에 비해서 차 급시 반급 정도 높아졌는데 이게 외장에서도 좀 티가 납니다. K7에 비하면 차체가 더 커지기도 했지만 실제 디자인 자체도 조금 더 웅장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K8은 얼굴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인데 이게 색상에 따라서 이미지가 꽤 다릅니다. 저번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무난한 색상은 좀 어두운 색 또는 스틸 그레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K8 중에서 가장 튀는 색상입니다. 보통 하얀색이 가장 좀 무난한 또는 많이 선택하는 그런 색상인데 이 K8의 하얀색은 보통의 하얀색과는 다른 좀 굉장히 튀는 색상이죠. 그래서 이 하얀색이 가장 호불호를 탈 수 있는 색상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 하얀색은 사진보다는 실물이 좀 낫긴 합니다. 전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향지시등 또는 웰컴 라이트인데 웰컴 라이트의 경우에는 키로 도어록을 해제를 하면은 이 라이트가 무작위로 점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아차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죠. 이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는 시그니처 트림의 기본이고요.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턴 시그널도 시그니처 트림의 기본입니다. 참고로 기본 트림인 노블레스 라이트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고요. 턴 시그널도 LED죠. 차체 사이즈는 K7 대비 전반적으로 늘어났고요. 전고를 제외한 모든 사이즈가 다 늘어났습니다. 특히 전장과 휠 베이스가 늘어난 게 눈에 띄죠. 앞바퀴 굴린 베이스의 세단으로는 드물게 전장이 5m가 넘습니다. 그리고 더 뉴 그랜저와 비교해도 전장과 휠 베이스가 조금 더 길고요. 전면은 하얀색이 호불호가 좀 가장 강하게 나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면은 의외로 또 하얀색이 가장 괜찮습니다. 요즘에 많은 세단들처럼 패스트백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브레이크 등 아래쪽은 이렇게 약간 좀 움푹 패여 있어서 꽤 과감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테일램프는 일자로 쭉 이어진 그런 디자인이고 머플러는 장식입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 C2와 AS, 사이즈는 245에 40와 19입니다. 2.5의 기본 사이즈는 17인치고요. 시그니처는 245에 45와 18, 이 사이즈가 기본입니다. 근데 시그니처 트림의 경우에는 19인치를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죠. K8의 실내는 외장처럼 실내도 풀 체인지가 됐죠. 기존의 K7에 비하면 디자인 자체가 확 달라지기도 했지만 소재도 좋아졌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K7보다 차가 더 커서 W급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실내에 타도 내장재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면은 무엇보다도 K7에 비해서 공간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에 앉으면은 그 좌우의 넓이 또는 공간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면은 만졌을 때의 촉감도 그렇지만 시각적으로도 좀 더 고급스럽죠. 근데 다른 스웨이드에 비해서 이 필러에 적용된 스웨이드는 뭔가 좀 솜털이 얇은 또는 거의 없는 그런 소재입니다.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모니터와 계기판이 한 장으로 쭉 이어진 그런 디자인이죠. 근데 다른 차와 다르게 약간 커브드예요. 기능상으로 굉장히 좋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각적인 디자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겠죠. 이 모니터는 엄밀히 보면은 이게 돌출형인데 굉장히 견고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 패널 자체가 좀 되게 두꺼워요. 이 차는 풀옵션이어서 주요 편의 사양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 이렇게 페이지를 슬라이딩을 시켜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자체는 기존의 기아차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최신 모델인 만큼 빌트인 캠이나 발레 모드, 기아페이, 후속 취침 모드 같은 최신의 편의 장비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메뉴는 설정에서 차량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운전과 주로 관련된 그런 메뉴가 쭉 나오죠. 운전자 보조는 ADAS고요. 이것도 역시 최신의 그 시스템이 버전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렇게 커스텀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스마트와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그러니까 에코와 노멀 스포츠,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이 두 가지의 항목을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최신 버전이에요. 영상 조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현대기아차의 최신 버전 HUD는 폰트 색깔이라든가 크기 변경하는 메뉴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밝기와 높이 회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메뉴보다 좀 더 많은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아차의 HUD보다 이게 버전이 좋은 게
제네시스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차선 표시와 함께 애니메이션으로 전방의 차량이라든가 사각지대 경고장치, 앞쪽의 차량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HUD에 비하면은 좀 더 시인성이 좋아졌고, 일단 디자인 자체가 좀 더 화려해요. 계기판에서 테마 선택으로 들어가면은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있고요. 계기판 디자인은 ABC, 다이내믹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이것도 기존에 비하면은 좀 더 메뉴가 세분화가 됐죠. 그리고 이 차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돼서 이 시트 메뉴에 들어가면은 기능이 좀 더 많죠. 스마트 자세 제어는 말 그대로 신체 정보 입력을 하면은 원하는 자세로 맞춰주는데 이게 딱 정확하게 맞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마트 열선 통풍이 있고, 이게 연동과 자동 제어 또는 핸들 열선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에르고 모션 시트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자세 보조와 스마트 서포터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스트레칭도 강한 세기와 보통 세기 2가지가 있고, 작동 시간도 이렇게 3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는 무드 조명이고요. 이게 기존의 기아차들에 대비해서 좀 W급이고 최신 모델이고 그렇다 보니까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실내에서는 저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에 적용된 다이아몬드 또는 마름모 무늬가 특징인데, 여기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드 조명이 점처럼 박혀 있어 갖고 밤하늘의 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무드 조명에는 야간 주행 중 밝기 감광과 과속 안내 연동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의 열림 높이는 완전 열림과 절반 열림 2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원격 창문 제어도 있죠.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조장치 패널인데, 그러니까 요 자체도 다 액정이에요. 기존에 비하면은 물리 버튼의 수가 좀 줄어든 거죠. 이 액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조장치와 모니터 메뉴 이렇게 2가지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기능 뭐 다이얼 버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신기한 아이디어긴 한데 이제 사용하려면 약간 좀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 메뉴에서 공조장치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거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는 수납 공간과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USB 단자는 2개가 있습니다. 기어 다이얼이 있는 이 부분도 기아차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약간 좀 떠 있죠. 그리고 기어 다이얼 앞쪽에 4개의 버튼을 모아놨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 홀드, 파킹 센서, 그리고 카메라 버튼, 이렇게 총 4가지를 모아놨습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이쪽이 탑뷰고, 그리고 이 360도를 누르면은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차 전체를 이렇게 다 둘러볼 수가 있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앵글을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이고요. R&D는 그 보이는 대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 이 가운데 있는 게 P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통풍과 열선, 운전대 열선 버튼이 모여 있는데, 이 버튼의 위치가 약간 좀 뒤에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약간 좀 동선이 약간 어색합니다. 운전대 디자인도 기존에 비하면 고급스럽게 느껴지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 기아 로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비하면 새 기아 로고가 훨씬 예쁘죠. 운전대는 투톤이고요. 두께는 딱 성인 남자 기준으로 적당합니다. 손에 잡히는 감각도 괜찮고요. 조절은 전동입니다. 창문 열어줘. 운전석 창문을 열게요. 창문 열어줘 하면은 운전석 창문을 여는군요. 어쨌든 기존에 비하면은 스포크 버튼의 그 위치가 달라졌죠. 현대, 기아, 제넥시스까지 ACC랑 차로 유지 보조 이런 거는 다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KA에서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대, 기아, 제넥시스 사용하시던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요. 반면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또 왼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또 빨리 적응할 수도 있겠네요. 모니터와 함께 계기판도 12.3인치 풀 디지털에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지붕이 없는 계기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연동도 되고요. 이게 클래식 A고 B, C, D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전환될 때의 속도라든가 자연스러움이 꽤 좋은 편이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시트는 K8의 실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또는 만족감이 높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시트에 적용된 가죽 자체가 좋고요. 이거는 거의 K9과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크기도 넉넉해요. 앞부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굳이 연장을 안 해도 이 좌판의 길이가 또 짧다는 느낌은 없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 시트가 착장감도 좋지만 가장 고급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시트 포지션은 약간 좀 높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춰도 헤드룸이 약간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키가 큰 사람들은. K8은 실내에 강점이 있고 그 중에서도 2열에 강점이 있습니다. 2열 거주성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서 사이에 주먹이 3개하고도 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시트의 크기라든가 착자감도 꽤 좋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앉아도 좌판의 길이가 그렇게 모자라지가 않고요. 보통 큰 차라고 해도 2열 시트는 좌판이 좀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1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등받이 각도도 어느 정도는 좀 뉘어 있어서 편한 자세가 나옵니다. 보통 2열의 거주성에서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신발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또 거주성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 차처럼 레그룸이 넉넉하면은 이런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어쨌든 제가 신발을 넣으면은 이렇게 상하에 여유가 조금 있긴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이 차가 3.5에는 AWD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양쪽의 시트의 착자감은 꽤 좋지만 가운데 시트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온도 조절 버튼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펼치면 여기에 오디오 버튼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라디오나 모드 이런 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 앞쪽에 있고요. 참고로 2열 암레스트의 수납 공간도 괜찮은 편이고요. 여기에도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통풍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2열에 통풍 시트가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 요만큼이 남습니다. 이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예, 공회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는 좀 가늘게 있습니다. 이 소리가 볼륨 자체는 낮은데 그 음색이 약간 좀 베이스톤이에요. 둥둥둥 하는 것 같은. 실제로 이 차가 의외로 밖에서 들으면은 공회전 때 그 배기음이 약간 좀 있어요. 좀 이렇게 둥둥둥 하는. 그래서 K8의 그 베이스 엔진이면은 보통 이렇게 배기음이 저렇게 들리게 세팅을 안 할 것 같은데 이 차는 좀 공회전 때 밖에 들으면은 약간 좀 둥둥둥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좀 가늘게 있습니다. 물론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도 이 정도 진동이 있는 차는 굉장히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대는 그렇다 쳐도 그 시트에 등이 닿는 부분, 그 부분이 그쪽에서 뭐 떤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느낄 정도로 그 진동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약간 좀 승차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기통 2.5리터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198마력입니다. 참고로 공회전 때 엔진 소음도 기존의 K7 2.5와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차는 안팎으로 기존의 K7에 비하면 고급스러워졌잖아요. 편의 장비도 많아지고 또는 실내 공간도 커지고. 근데 주행에서는 안팎의 업그레이드만큼 그 주행에서 그 개선폭이 아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존의 K7 2.5의 경우에는 제가 그때 시승기에서 이 차는 소나타 그 당시에 2.0처럼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약간 좀 둔해서 원래 엔진이 갖고 있는 힘을 제대로 내려면은 조금 더 깊게 밟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8 2.5도 그와 좀 대략 비슷합니다. 사실 파워트레인이 같으니까 비슷한 게 이상한 건 아닌데 대략 비슷한 특성이고, 물론 기존의 K7 2.5에 비하면은 그런 초기 반응에서 약간 좀 둔함이 좀 덜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 처음 운전할 때 제가 느낀 게 그 기존의 3.5의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그 하체가 조금 단단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물론 부드럽다고 해서 승차감이 더 좋은 건 아니죠. 부드러움이나 단단한 것도 그 나름이어서 그거보다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승차감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부드럽긴 한데 상하로 움직일 때의 그 바운싱 있잖아요, 또는 리바운딩, 그게 3.5보다는 확실히 가볍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보통 가볍다 하면은 이제 좋은 의미인데 그 3.5에 비하면은 이 2.5의 그 가벼움은 이제 좀 안 좋은 의미로 가볍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 거에 비하면은 이거 지금 없는 사양이거든요.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승차감이 못할 확률이 높죠. 근데 공회전 때 엔진 소음 비슷해도 이런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그 승차감은 같은 엔진의 K7 2.5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차는 전반적인 정수성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처럼 노면 소음이 가장 심한 콘크리트를 달려도 엔진 소리가 조금 잔잔하게 들어오고요. 반면에 이런 또 아스팔트에서는 그거보다는 엔진 소리가 한층 좀 잔잔하죠. 그래서 보통 차들의 정수성을 얘기를 할 때 하체의 방음이나 그런 게 조용하면은 상대적으로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속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앞쪽에서 부딪히는 그 전면의 풍절음이 좀 가장 두드러지게 들리고요.
이거는 3.5 시승할 때도 앞쪽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좀 약간 좀 거친 음색도 있고 그래갖고, 근데 그거 차 한 대만 이제 몰아봐서는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그날은 이제 바람이 좀 부는 날이었고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없는 날이고, 그리고 두 대째, 그러니까 표본이 조금 늘어나는 거죠. 감안을 하면은 이 차는 90, 100 정도에 달릴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그 전면의 풍절음이 좀 가장 두드러지게 들리는 편이고, 한 90 정도의 속도에서도 뭔가 요 측면 모서리 쪽에서 좀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 바람 소리가, 새는 소리가 좀 가늘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대략 이 정도 90 정도로 달릴 때 이렇게 측면에서 아주 볼륨이 낮긴 하지만 이렇게 슥 하고 새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 차는 이쪽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요. 뭐 기존의 K7이나 다른 현대기아 차들처럼 운전 중에 그런 시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차는 하체가 평상시에 약간 부드러운 감각이고, 상하 그 바운싱의 길이도 조금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코너에 진입을 하면은 앞쪽이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죠.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또는 엔트리 엔진이어서 그런지 코너 돌아갈 때 그 자세 제어의 세팅은 조금 보수적입니다. 이게 뭔가 K7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일찍 제어를 해요. 근데 이 제어가 예전에 비하면은 확실히 좀 세련돼진 게, 차의 성격에 따라서 제어를 좀 더 많이 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덮어놓고 확 줄이거나 또 그러진 않거든요. 보통 이런 앞바퀴 굴린 세단들은 오르막에서 자세가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가속 페달을 좀 더 밟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속도도 당연히 더 높게 나오죠. 근데 오르막 역시도 좀 이렇게 안정, 보수적인 그런 지향이고요. 차들이 풀체인지가 돼서 똑같은 파워트레인 또는 같은 출력의 엔진을 그대로 갖고 와도 소폭이라도 가속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K8 역시 그렇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37초 정도가 돼요. 이거는 이제 같은 파워트레인의 K7 2.5와 비교하면은 한 2초 정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초니까 오차나 차의 컨디션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지거나 또는 뭐 비슷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제 차 기준으로 보면은 기존 대비해서 2초 정도가 빨라졌습니다. 이 K8 2.5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낮은 RPM에서는 뭔가 노말이어도 그냥 좀 에코 모드 같아요. 이렇게 밟아도 좀 나중에 또는 기어 단수를 내리는 게 좀 한 템포 정도 늦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고 출력 198마력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가속력을 좀 느끼려면은 이거보다는 이제 가속 페달을 좀 더 밟아야죠. 그러니까 회전수를 보면은 대략 한 3000rpm 이상부터 좀 제대로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3000, 4000rpm 이상 되면은 이제 소리가 비례해서 커지는데, 뭔가 엔진 회전수와 이제 정확히 비례해서 이제 커지는 느낌이고, 고회전을 이제 많이 쓴다고 해도 막 엔진 소리가 막 되게 째지는 소리가 나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엔진은 좀 이렇게 베이스 톤이고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주행에서의 단점이 진동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면은 뭐 진동은 없거나 뭐 다른 차와 동일한데, 이제 방금처럼 풀 가속 또는 풀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5000rpm 이상 되면은 이제 엔진이라든가 시트 또는 저 가속 페달 이쪽으로도 진동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와 비교해서도 좀 많은 편이고, 특히 K8이 그 기존의 K7에 비하면은 뭔가 좀 더 고급화됐잖아요. 차도 커지고, 그러니까 반급 정도 커진 느낌인데, 그런 이제 차 급이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고회전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진동은 조금 많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차가 저회전 또는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았을 때는 반응이 약간 좀 느긋한 편이지만, 이제 풀 가속을 하면은 속도가 생각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기존의 K7 2.5와 비교하면은 가속력이 조금 더 빨라지기도 했지만 그 최고 속도도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최고 속도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더 짧죠. K7보다 이 차가 이제 휠베이스가 커졌잖아요. 이제 보통 휠베이스가 커지면은 이론적으로 이제 직진성이라든가 이제 고속 안정감이 더 좋아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존에 비하면은 그런 직진성이나 고속 안정감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100 이상의 속도, 뭐 대략 100이나 120, 30 이 정도의 속도에서는 그러니까 전면의 바람 소리가 좀 도드라지게 더 크게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오히려 그런 면이 좀 덜해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 아, 이 차는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바람 소리가 되게 많이 크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에서 오히려 바람 소리가 그렇게 아주 크지 않거나, 그러니까 속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방금처럼 보조차가 있는 거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이 차가 바운싱이 길어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그 거리가 있고, 추스르는 시간도 조금 걸리고 여진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스포츠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초반에 그 반응이 조금 더 민감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 아, 이 차가 좀 저회전에서 반응이 좀 느려서 답답하다 그러면은 이제 커스텀에서 파워트레인만 스포츠로 바꾸고 이제 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방금은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노멀에 비하면은 그 느낌 자체는 좀 더 스포티하긴 한데 뭐 속도가 더 높게 나온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코너 돌 때 보면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전자장비 제어가 조금 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 최종 속도는 비슷하고요. 반면에 이제 앞바퀴 굴림에 5m 넘는 그런 세단 치고는 코너 돌 때 언더스티어가 좀 굉장히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성능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차는 이제 스포티보다는 이제 컴포트에 가깝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K7 2.5에 비하면은 이제 동일한 상황에서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K7 2.5의 경우에는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20에서 25리터당 이 정도 나왔는데, 이 차는 이제 동일한 그 노면에서 대략 한 리터당 22에서 한 30을 갈 때도 많고요. 그리고 시속 110에서는 대략 리터당 17에서 19km 사이 이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제네시스에 이어서 K8도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기능을 실행을 시키려면은 ACC를 키고요. 그리고 여기 차로 유지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조건은 약간 좀 까다로워요. 지금처럼 점선에서 가능하고요. 당연히 옆에 차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대 안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로 변경을 시키면은 작동 조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안내 문구가 나오죠. 어쨌든 GV80에 처음 제공된 그 초기 버전과 비교하면은 GV70처럼 이 K8도 차로 변경 보조가 약간 더 쓸만해졌어요. GV80 초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차로를 변경을 했는데 그 움직임도 뭔가 이거보단 좀 느리고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죠. 근데 이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상시에 방향지시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깜빡이를 이렇게 원터치를 한 번만 넣으면은 차로 변경이 시작이 되고요. 지금은 옆에 이제 차가 다가오니까 주변 상황을 확인하십시오라고 이제 안내 문구가 뜨죠. 어쨌든 기존에 비하면은 이 성능이 좀 더 좋아졌고요. 테슬라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거보다는 이 차로 변경할 때 이게 약간 좀 더 조심 또는 보수적이죠. 왜냐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깜빡이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되게 빨라요. 근데 이 차는 깜빡이 넣고도 뭔가 좀 더 살펴보는 좀 그런 시간이 약간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예, K8은 3.5에 이어서 이번에 2.5도 시승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K8은 안팎의 디자인 또는 편의 장비 또는 실내 공간까지 기존의 K7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반급 이상 차급이 높아진 그런 느낌이 있고, 가장 큰 경쟁력이 이 실내 쪽의 디자인 또는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같은 2.5 엔진으로 비교해 보면은
기존의 K7에 비해서는 그 안팎의 디자인 또는 편의장비 이쪽에 비해서는 그 개선폭이 그만큼 크진 않고요. 물론 차를 타보면은 K7 2.5보다는 좋아진 느낌이 분명히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정숙성이라든가 또는 승차감 면에서 이 K8이 같은 엔진의 K7보다 좀 더 좋습니다. 이 2.5의 경우에는 엔트리 엔진이잖아요. 딱 그 엔트리 엔진에 맞는 성능이나 정숙성 또는 NVH를 갖는 것 같아요. 가속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무난하고요. K7 2.5보다 조금 더 좋아졌고, 저속에서의 반응이 좀 답답한 면은 있긴 하지만 기존에 비하면 이것도 조금 더 개선됐고요. 그리고 승차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의 그 움직임이 가벼워서 여기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3.5 시승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5 역시도 안팎의 디자인, 특히 K8은 이제 실내에서 가장 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비하면 편의정비도 좋아졌지만 이제 공간 자체가, 특히 2열이 더 여유로워져서 이런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더 고급스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HUD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기아차에 쓰이던 것보다는 더 고급스럽죠. 저거는 제네시스에 쓰이는 것과 거의 비슷해 갖고 저런 면에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더 고급 사양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공조장치와 기존의 모니터 메뉴를 이 패널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K8을 두 번째 타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주행에서의 단점은 정차 시 시트 쪽으로 좀 가늘게 전해지는 진동이 있고요. 풀 가속을 할 때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진동도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주행 영상 촬영할 때부터 지금까지 79.8km를 주행을 했고요. 1시간 14분 운전을 했고 평균 연비는 10.2km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기아 K8 2.5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